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권시장부 이해라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잠시 다른 부서에 일이 있어서 TF로 일을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시장이 굉장히 뜨거워졌더라고요. 물론 오늘 녹화를 진행하는 이날은 또 코스피가 급락세를 받고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도 2달여 전과 좀 비교를 해볼게요. 그때는 6천을 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단계였어요. 5,800선으로 기억을 하고요. 갔다 왔더니 또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9천이라는 경이로운 숫자를 찍었더라고요. 그런데 시장 분위기를 보니까 아쉽게도 이 온기가 전반적으로 퍼졌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조금 더 잘 아시다시피 AI와 반도체, 특히나 반도체 대형 투톱 종목으로 이 쏠림이 더 심화되는 형국이 나타났죠. 그런 와중에 더 슬펐던 것은 코스닥이었어요. 저도 사실 코스닥 지수 ETF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제 보잘것없는 포트폴리오 중에 코스닥 지금 ETF 갖고 있는 게 수익률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수익률이 아니죠. 지금 손실권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장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코스닥이 유독 소외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코스닥 시장 내에서도 그나마 단기일지라도 우리 시장 참여자들, 개인 투자자분들 눈에 반짝반짝 뜨이는 종목들이 있었을 거예요. 바로 새내기주들인데요. 공모주들의 상장 당일의 흐름을 봤을 때 따블, 급등 소식 이제 여러분께서는 너무 익숙하실 거예요. 제가 최근 이런 기업 공개, 신규 상장주 관련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돼서 몇 번 기사로도 다루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흐름들을 좀 살펴보게 됐어요. 근데 봤더니 아쉽게도 역시나 이 종목들도 첫날의 위험을 유지하는 기업들은 매우 극소수였다. 라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지금 표를 하나 띄워드릴 텐데요. 올해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K뱅크 제외하고는 코스닥 시장에 14개 종목이 신규 상장을 했는데요. 이 중에 3개 종목, 단 3개 종목만을 제외하고 11개 종목이 모두 내림세, 거기에 공모가를 또 하회하는 수준으로 내려온 것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IPO는 정말 상장 그 자체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기업들이 자신의 본연의 가치, 본연의 가격을 증명해 나가는, 찾아 나가는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요. 우리는 흔히 공모가를 기업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투자를 시작을 하죠. 하지만 공모가는 어디까지나 기업의 입장이 있고요. 주관사의 입장이 있고요. 또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는 기관들의 입장이 있고요. 이런 조건을 반영해서 결정된 그 총합의 결과가 공모가라는 것으로 수렴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될 가격, 상장 당일의 가격입니다. 근데 이건 역시나 기업 본연의 모습과는 좀 동떨어져 있다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듭니다. 왜냐하면 상장 첫날에 유통이 얼마나 되는지 그 비율에 따라서도 매우 달라지고요. 그리고 공모주 투자자들이 공모주 투자에 대한 특성 때문에 상장 당일에 바로 이렇게 던지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이 얼마나 나오냐. 그리고 그것도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 상장을 하면 공모주가 또 더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시장 분위기가 죽어 있으면 그것에 좀 탄을 맞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결국 그 상장 첫날에 형성되는 주가는 그 수급의 총체적인 합, 뭐 그런 가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요소들이 한꺼번에 작용을 하면서 주가는 하루에 수십 %씩 널뛰기도 하죠. 그래서 상장 첫날의 급등은 기업의 가치를 그대로 대변해주지 않는다. 대체로 수급이 특정하는 방향대로 확증병량처럼 강하게 쏠린 결과인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올해 상장한 기업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상장 첫날에 화려한 성적표를 받은 종목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안개, 구름 속이 펼쳐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상승세를 이어간 종목은 단 3종목에 그쳤고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분을 반납하거나 공모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최근 AI와 로봇이라는 인기 테마를 등에 업고 조금은 버텨주나 싶었던 종목들도 공모가 아래로 내려온 종목들이 속속들이 보이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상장 이후부터는 더더욱이나 이 기대만으로 기업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기 실적이 나오고 연실적이 나오고
수주가 또 얼마나 늘었는지,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이 공모 자금을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계획대로 그 전략을 실행하고 있는지 등등이요. 이 상장을 기점으로 기업들이 본선에 오르면서 진짜 수준을 평가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저는 IPO 새내기주에 있어서 세 가지 가격, 첫 번째 공모가, 두 번째는 상장 당일의 주가, 세 번째는 3개월, 6개월 혹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났을 때 가격이 시장이 진짜 인정하는 그 기업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최근 시장 분위기에서는 거의 한쪽은 100, 한쪽은 0 이렇게 제로섬처럼 자금이 수렴하고 있는 탓에 기업들 탓만을 할 수는 없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스닥 새내기주들의 올 들어의 이 흐름을 봤을 때에도 오늘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장 첫날 급등한 종목을 무작정 따라 사는 것은 너무나 원칙적인 얘기지만 생각보다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저와 함께 명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들더라고요. 새내기주 투자 특성상 여러분 첫날에 바로 이렇게 차익 실현하시는 분들 많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뜨거워서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구간에 있는 그 기업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함정으로 다가와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규 상장주 새내기주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상장을 바로 결승선을 통과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루짜리 이벤트가 아니라 시장이 기업의 가치를 정말 긴 시간 동안 검증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여러분이 한 번씩 되짚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자, 오늘 녹화일은 26일이고요. 이 녹화일 기준으로 차주에 이제 6월 마지막 주 상반기를 또 마무리할 새내기주 두 종목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저스텍과 스트라데 비전인데요. 이 두 종목은 기관 수요 예측부터 조금 다른 모습이 펼쳐졌어요. 그래서 한쪽은 공모가 희망밴드 상단에서 한쪽은 또 하단에서 공모가를 확정을 했거든요. 오늘 드린 말씀 참고하셔서 여러분 성공 투자의 길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더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